이용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는 다양한 저작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워드와 비슷한 구글 닥스, 그리고 PPT랑 비슷한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엑셀과 비슷한 스프레드시트 등이 있고요. 거기 말고도 구글 설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콘텐츠를 저작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성격에 잘 맞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콘텐츠이기 때문에 다 연동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잘 보이고 작성할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문서들입니다. 자, 오늘 클라우드 콘텐츠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문서를 이용하여 실제로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배운 구글 문서로 협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협업 내용이었고, 여기서는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구글 문서에는 MS 워드와 같은 구글 닥스, PPT와 같은 프레젠테이션, 엑셀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설문지를 만들 수 있는 구글 설문지가 있습니다. 기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드로잉은 각자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글은 다른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업무나 학업에 필요한 기능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찾아보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PC에서 설치하듯이 설치 파일로 직접 인스톨하는 것이 아닌 브라우저에 등록하는 방식이니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PC에서 브라우저 로그인을 설정하면 동일한 사용 환경이 동기화됩니다. 번거롭게 세팅하거나 설치, 업데이트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관리가 됩니다. 마켓플레이스에는 다양한 앱들이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앱들을 직접 찾아서 사용해 보세요. 구글 문서를 이용할 때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은 어떤 종류를 선택해야 할지입니다. MS와 같이 워드, PPT, 엑셀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계산을 한다면 스프레드시트, 발표를 한다면 프레젠테이션, 읽을 문서로 제공한다면 구글 닥스입니다. 이런 기준은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회사나 조직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대기업은 MS의 엑셀을 공식 문서로 작성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면 계산, 발표, 읽을 문서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되고, 읽을 문서 안에 표 계산이 필요하거나 슬라이드 안에 읽을 콘텐츠가 필요하면 링크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각의 문서 특성에 맞게 사용하고 필요한 기능은 부가 기능으로 이용하세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서비스는 구글 닥스입니다. MS사의 워드랑 기능이 유사합니다. MS 워드는 출발이 종이를 출력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능도 많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일반인들이면 워드에서 제공하는 전체 기능 중에서 일부분만 사용할 정도로 기능이 많고 복잡합니다. MS 워드나 아레아 한글은 클라우드에서 작성하고 공유하는 목적보다는 종이로 출력하는 용도의 작업에 적합합니다. 단을 나누고 글자의 크기나 간격, 줄 간격, 표의 위치, 크기 등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출력되는 내용이 보기 좋게 하는 다양한 조판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구글 닥스에는 복잡한 기능은 많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기능도 거의 모두 사용할 정도로 활용성이 좋고 필요한 기능만 제공합니다. 초보자가 사용하더라도 배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만드는 많은 문서는 스마트폰에서 볼 것이기 때문에 미세한 조정이나 편집은 불필요합니다. 그보다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클라우드 시대에 좋은 콘텐츠 작성에 바람직할 것입니다. 구글 닥스를 작성할 경우에는 빈 문서보다는 템플릿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템플릿의 내용을 입력하여 문서를 작성합니다.
템플릿이 없는 특별한 문서의 경우에는 구글 문서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이용해 보세요. 전문 디자이너가 국제적 감각에 맞게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한 후에 제목을 수정하고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구글 닥스로 이동합니다. 우측 상단의 바둑판에서 문서나 드라이브를 선택할 수 있고 dax.google.com을 직접 주소창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새로운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고 기존의 문서를 복사해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데모에서는 기존에 작성한 회의록을 하나 복사해서 새롭게 작성하는 내용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 클라우드에 저장되니 클라우드 콘텐츠 특성 때문에 복사해서 작성하는 팀원이 소유권을 가집니다. 문서를 복사했으면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하는 것은 제목을 수정하고 적절한 폴더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제목을 입력할 때는 나중에 검색이 잘 될 수 있도록 키워드를 꼭 입력해 주세요. 구글 닥스의 사용법은 MS사의 워드와 비슷합니다. 그림표, 차트, 각주, 머리말, 꼬리말 등 기본적인 기능은 모두 있습니다. 이 기능은 매뉴얼을 참고하거나 메뉴를 하나씩 테스트해보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드리지 않고 협업에서 필요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 기능입니다. 댓글은 보통 게시판에서만 이용했는데 구글 문서에서는 특정 부분을 선택해서 특정 이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조원에게 특정 부분을 작성해달라고 하거나 조장이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아서 공유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담당 교수님이라면 몇 페이지 몇 단락을 수정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해당 단락에 댓글을 달고 팀 그룹스 이메일로 전달하면 팀원들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팀 그룹스 메일로 연락하면 소속된 팀원들의 스마트폰에서 바로 알람이 옵니다. 댓글 작성 시 플러스 기호와 팀원의 클라우드 아이디를 함께 입력하면 해당 팀원에게 메일이 전달되면서 과제가 할당이 됩니다. 해당 팀원이 과제를 해결하고 완료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 이메일 보내기 기능입니다. 문서가 많고 복잡해지면 수정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 팀원에게 수정된 내용을 공유하고 싶을 경우에는 수정을 한 이후에 파일 공동 작성자에게 이메일 보내기 메뉴를 이용해서 내용을 이메일로 전달합니다. 메일을 받은 팀원은 지메일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 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정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여러 사람이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을 분리해서 작성하고 한 사람이 내용을 취합해서 완성본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글 문서는 함께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팀장이 문서를 생성해서 팀원들이 함께 작성합니다. 그러다 보면 작성한 내용이 삭제되기도 하고 키보드 오류 등으로 내용이 삭제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문서의 작성 기록을 확인해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 메뉴의 버전 기록 보기에서 누가 언제 수정했는지 확인하세요. 해당 시점의 내용을 볼 수도 있고 별도의 버전으로 내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 계정 내역은 한 달치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수정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완료하고 보통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서 유통을 합니다. 문서의 조회 권한 외에 댓글 권한을 준다면 문서를 조회하는 사용자가 수정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문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면 학교나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작성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문의하는 방법만 존재했습니다. 구글 문서를 사용하고 댓글 권한을 준다면 많은 제안을 받을 수 있고 집단 지성의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할 때 사용하는 구글 콘텐츠는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간단하게 슬라이드라고도 부르니 본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슬라이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슬라이드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반대로 구글 닥스로 슬라이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과거의 한 대기업 계열사에서는 MS사의 엑셀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문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구글 닥스는 서술식 문서 작성 시, 구글 슬라이드는 발표자료 작성 시,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계산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가정에서 말이죠. 슬라이드도 구글 닥스처럼 템플릿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작성할 때에는 슬라이드 페이지별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일단 팀장이 목차를 만들고 해당 목차별로 작업자를 지정해주면 협업이 쉬워지겠네요. 회사에서는 슬라이드 작성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 심플한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이쁘고 화려한 템플릿보다는 심플하면서 내용에 집중할 수 있는 간단한 템플릿을 추천합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었으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MS사의 파워포인트의 대부분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애니메이션도 지원합니다.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협업보다는 클라우드 콘텐츠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클라우드는 인터넷만 연결되면 다양한 콘텐츠를 브라우저에서 별도의 소프트웨어 없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은 강원도의 아침가리 계곡 정도로 우리가 생활하는 대부분 지역에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 사용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대표적인 것은 유튜브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이 아직도 유튜버가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관심 있는 내용을 제작해서 올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과거의 블로그처럼 관리하면 되고 모든 사람이 블로그나 카페보다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유튜브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구글이나 MS와 같은 IT 회사에서는 대부분의 새로운 정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제는 PDF 문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취업한 이후에는 회사의 콘텐츠도 동영상으로 변화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에는 누가 더 동영상을 잘 만들 수 있느냐가 사항을 판단하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트렌드가 동영상으로 계속 쏠리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글 슬라이드에서는 멀티미디어에 대한 사용이 편리합니다. 그림이나 동영상을 쉽게 추가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별도의 소프트웨어 없이 브라우저만으로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구글 회사에서 잘하는 것은 대용량 처리, 검색, AI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슬라이드에도 인공지능 기능들이 많이 포함되어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능 3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슬라이드 화면 자동 편집 기능입니다. 슬라이드나 파워포인트를 처음 다루는 초보자는 화면 배치가 쉽지 않습니다. 필요한 그림이나 내용을 입력하면 구글 AI가 이런 디자인이나 배치는 어떠냐고 제안을 해줍니다. 사용자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하면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표 시에 발표자의 음성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기능입니다. 아쉽게도 이 기능은 현재는 영어만 제공하고 있지만 조만간 많은 언어에서 지원할 거라 생각합니다. 발표자가 프레젠테이션 모드에서 발표하면서 캡션을 활성화하면 발표 내용의 언어가 글자로 자동 인식되어 표시됩니다. 청각이 불편한 분이나 외국어 듣기가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표자 노트 음성 입력 기능입니다. 발표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텍스트로 발표자 노트에 작성해 줍니다. 이미 구글의 AI는 사람보다 사진이나 음성에 대한 인식이 더 좋습니다. 중요한 발표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보관하세요.
스프레드시트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도구입니다. 스프레드시트에 문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숫자나 글자를 데이터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제공하는 기능도 대부분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고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앞으로는 간단하게 시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시트에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가공하고 다른 구글 서비스로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AI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트는 MS사의 엑셀과 비슷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셀에서 계산할 수 있는 함수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엑셀보다는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엑셀은 엄청난 양의 함수를 제공하고 있지요. 구글 G 스위트에서는 직접 이런 함수를 제공하지 않고 서드파티 회사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운영합니다.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G 스위트 마켓플레이스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부분의 솔루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트로 만든 데이터에서 필요한 그래프를 만들고 이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통계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통계 소프트웨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글 시트를 이용하면 간단한 통계는 물론 여러분이 작성하려는 그래프도 AI가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여러분은 그냥 필요한 그래프만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복잡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숫자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런 데이터를 텍스트나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이용하기 좋은 형태로 변환해서 분석을 했는데 구글 시트에서는 이렇게 블럭만 잡고 우측 하단에 탐색 버튼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분석되고 기본적인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프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그래프는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또한 그래프를 슬라이드나 구글 닥스, 사이트 등에서 삽입해서 연결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때에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시트에서 자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이 그래프를 슬라이드에 삽입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삽입 차트 스프레드시트를 차례로 누르고 작성한 차트를 선택합니다. 슬라이드에서 원하는 모양으로 표를 배치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변경하면 그래프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슬라이드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상단에 업데이트 안내가 나타나고 이 표시를 누르면 자동으로 그래프가 업데이트 됩니다. 구글 슬라이드는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TV 모니터 같은 곳에 자동으로 페이지가 이동되는 형태로 사용하면 변경된 데이터가 대형 스크린에 계속해서 표시가 됩니다. 시트에서 원본 데이터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시트를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리면 쉽습니다. 두 번째는 몇천만 건의 자료가 있을 때 이용하는 빅쿼리 연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강의 내용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학생은 유튜브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몇백만 건보다 많은 몇천만 건의 자료 분석은 높은 사양의 장비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빅쿼리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고 그리고 저렴하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데이터 메뉴의 데이터 커넥터에서 빅쿼리의 연결 기능을 이용하세요. 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참조값입니다. 클라우드 특성은 인터넷이 연결된 곳에서 권한만 있으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콘텐츠는 이와 같이 브라우저에서 URL과 권한만 부여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 제공하는 시트는 시트 자체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시트 내부의 특정 셀도 외부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학생 수를 확인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서 학교 내부에 제공한다면 학생과의 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학교 모든 구성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데이터베이스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겠네요. 이처럼 구글 시트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프로젝트 협업 시에는 이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회사에 취업해서는 사용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용 방법은 모르더라도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큰 수확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학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글 폼을 이용하면 설문지 및 퀴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폼을 만들어서 URL을 전달하고 설문에 참여자는 스마트폰이나 PC의 브라우저만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폼은 UI나 사용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통하여 기능을 확인하고 업무나 학업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데모를 확인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처음 접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구글의 클라우드 컨텐츠, 구글 닥스,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설문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PC나 스마트폰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출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얘기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PC에서만 조회용으로 본다면은 굳이 우리가 아리안글이나 파워포인트와 같이 출력하기 위해서 만든 워드 프로세스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구글 이제는 MS 워드나 파워포인트 대신에 구글 닥스나 슬라이드를 하루 종일 사용을 하는데요. 더 생산성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